안녕하세요. 도시농부입니다. 지금 11월 중순이기 때문에 지금은 과일나무에 퇴비를 주어야 할 시기입니다. 제가 주려고 하는 퇴비는 개분하고요. 그 다음에 유박비료하고 화학비료가 있는데 이 퇴비 종류별로 또는 비료 종류별로 그 땅에 이제 흡수되는 그 시기를 고려했을 때 11월에는 퇴비를 주고 한 6개월 정도 흡수되는 그 소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유박의 경우에는 한 3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2월이나 3월 달에 주고요. 그 다음에 화학비료 같은 경우에는 내년 4월, 5월에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이기 때문에 우선 제가 이제 퇴비를 주기 위해서 나무 주변에 이제 퇴비를 줄 수 있게끔 이제 구덩이를 파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단 개분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흙으로 살짝 덮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무 지금 주변에 파는 구덩이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과나무인데요. 사과 주변에 이와 같이 이제 구덩이를 팠습니다. 우선 퇴비를 주기 위해서 구덩이를 팠고요. 이 나무가 지금 한 3, 4년 정도 된 나무이기 때문에 이 나무 끝단과 맞추어서 구덩이를 다음과 같이 팠습니다. 지금까지 과일의 퇴비를 얼마만큼 잘 주느냐가 그 해의 그 과실의 풍부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내년 봄을 위해서 퇴비를 충분히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게 복숭아 나무인데 복숭아 나무 주변에 퇴비를 줄 수 있게끔 구덩이를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과나무 주변에는 제가 이미 다 팠고요. 복숭아 나무 주변에 구덩이를 파도록 하겠습니다. 퇴비를 언제 주는지도 중요하지만 퇴비를 어디에 묻느냐가 사실 더 큰 효과를 좌우합니다. 퇴비는 나무 중심이 아니라 가지가 뻗어나간 끝부분 근처, 즉 수관 끝 언저리에 묻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여기가 바로 뿌리의 흡수군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퇴비를 주실 때는 나무 중심에서 가지 끝까지 원을 그리듯 고르게 땅을 파고 그 구역에 퇴비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나무가 퇴비의 영양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흡수하고 결과적으로 과일의 품질과 생산량도 훨씬 좋아집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퇴비의 종류입니다. 요거는 여기 써 있는 바와 같이 유박비료입니다. 유박비료를 제가 별도로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샀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거는 내년 2월 또는 3월에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개분입니다. 작년 11월에 구입을 해서 지금 묵힌 지 1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부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에는 우선 이 개분만 주고요. 내년 2월 또는 3월 달에 유박 비료를 주고 4월, 5월 달에 다시 그 복합 비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그 퇴비를 나무 근처에 미리 갖다 놓고 작업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실제 뿌릴 때 훨씬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퇴비를 나무 주변으로 한꺼번에 옮겨 놓는 것입니다. 보통 퇴비가 덜 부숙되면 5에서 한 10kg 정도로 꽤 무겁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레를 이용해서 옮기시죠. 그런데 저는 퇴비를 충분히 부숙시켜 사용하기 때문에 무게가 한 2에서 3kg 밖에 안 됩니다. 가볍다 보니까 굳이 수레를 사용하지 않아도 손으로 들고 이동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모든 퇴비를 나무 근처로 옮겨 놓고 나면 작업을 마친 뒤에 전체적으로 얼마나 사용했고 또 얼마나 남았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참고로 저는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퇴비는 축분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그 지인을 통해서 주변 농가에서 개분을 구해서 퇴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계부는 대부분 그 마대자루에 담겨 있기 때문에 보관할 때는 빗물이나 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꼭 비닐을 덮어서 관리해야 합니다. 수분을 먹으면 굳어버리거나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비를 줄 때 꼭 지켜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는요, 바로 나무 주변에 구덩이를 파서 퇴비를 묻어주는 것입니다. 사실 나무가 많으면 이 구멍을 하나하나 다 파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 나무를 관리하면서 이 작업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권해드리는 이유는 퇴비는 흙 속에 잘 덮여 있어야 미생물이 활발히 활동해서 그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기 때문입니다. 흙으로 덮어주지 않으면 햇빛과 공기에 노출돼 분해 속도가 떨어지고 결국 영양분 흡수도 크게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실제로 그 주변을 보면 퇴비를 그냥 나무 주변에 뿌려놓기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은 퇴비의 효과가 약 30% 정도로 감소된다고 합니다.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주는 이 퇴비가 내년 여름과 가을에 맛있는 과일로 돌아온다는 과정의 출발점입니다. 그만큼 퇴비를 주는 과정에 정성을 들이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요? 과일나무의 퇴비와 비료를 언제 어떻게 주면 가장 효과적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퇴비입니다. 퇴비는 땅속에서 약 6개월의 분해 기간을 거쳐야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11월에 충분히 땅을 파고 묻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에 묻어야 다음해 여름과 가을에 나무가 제대로 영양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박 비료입니다. 유박은 약 3개월의 분해 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듬해 2월에서 3월, 즉 나무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에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화학 비료입니다. 화학 비료는 약 1개월의 효과 지속 기간을 고려해서 열매 수확 직전인 5월에서 7월 사이에 주면 나무가 가장 잘 받아먹고 결과적으로 과일 품질도 좋아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퇴비 종류별 적정 시기, 그리고 퇴비를 반드시 땅을 파고 묻어야 하는 이유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과수 관리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